요즘 프랜차이즈의 인기가 2년을 못 갑니다. 잘 되는 프랜차이즈도 잠깐 반짝했다가 그대로 침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일을 시작했던 게 2010년이었거든요. 그때는 프랜차이즈가 못 뜨면 못 떴지, 그래도 한 번 떴으면 5년 이상은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스타 유튜브를 통해서 빠르게 유행이 번지고요. 그만큼 빠르게 유행이 실리고 있어요. 이거 불안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사랑받는 프랜차이즈 탑4. 선정 기준은 배달이 너무 많은 곳은 제외했고요. 수익률이 너무 떨어져도 제외, 상권이 닫혀서 창업이 어려운 브랜드도 제외하고 선정했습니다. 4위는 펌비어킹입니다. 펌비어킹은 무난하고 편안하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주점인데요. 2010년에 본점을 오픈한 이후로 15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점은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가는 브랜드가 정말 손에 꼽아요. 가장 오래된 브랜드가 투다리 40년 됐죠. 그 외에는 펌비어킹 말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브랜드가 딱히 없어요. 사실 펌비어킹은 그 역사를 따라가 보면 좀 더 오래된 스토리가 있는데요. 펌비어킹의 김철윤 대표가 그 전에 만든 브랜드가 있어요. 비어케빈이라고. 제 또래 분들은 비어케빈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통나무로 만든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었고 인테리어도 오두막처럼 아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25년 전에 이런 정교한 컨셉을 만들었다는 게 놀랍네요. 사실 펌비어킹의 김철윤 대표는 1990년대에도 해리피아, 유객주 등 독특한 컨셉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었고요. 이미 가맹점을 수백 개나 운영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김철윤 대표가 그동안 만들었던 브랜드를 보면요, 컨셉이 자극적이고 트렌드를 앞서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펌비어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고 돌아 본질로 돌아온 느낌이랄까요? 펌비어킹 보면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메뉴, 서비스 뭐 하나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펌비어킹, 즐겁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에 집중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펌비어킹에 자주 가는데요. 언제 어느 지점에 가더라도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기본 안주로 나오는 팝콘도 괜찮고요. 뭐 전체적인 메뉴도 그냥 기본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펌비어킹은 널찍한 게 참 좋더라고요. 저 같은 아저씨는 역전 할머니 맥주 가면은 조금 불편하거든요.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되고 음악도 시끄럽고 사람도 시끄럽고 하니까요. 그래서 펌비어킹은 주변에 딱히 갈만한 주점이 없을 때 그냥 펌비어킹이나 가자 하고 가면은 딱히 후회가 없는 곳이 펌비어킹입니다. 3위는 뜨돈입니다. 뜨돈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브랜드 중에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요. 소리 소문 없이 꾸준히 잘 되는 브랜드입니다. 뜨돈은 10년 전에 대구에서 본점을 오픈했어요.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 건 아니었는데 신메뉴가 대박이 나면서 웨이팅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온 신메뉴가 이 베이컨 크림 스파게티와 제육볶음 우동인데요. 지금 보면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대박이 날 메뉴인가 싶긴 해요. 하지만 10년 전이라고 한다면 제법 색다른 메뉴였을 것 같습니다. 이 메뉴 덕분에 하루아침에 본점의 월 매출이 2억 원이 넘어갈 정도로 대박이 났고요. 그때부터는 고객들이 가맹점을 내달라고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대구 지역부터 가맹점이 늘어나게 됩니다. 뜨돈이 대구 경상도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데요. 수도권에 진출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23년부터 수도권에 매장을 내면서 가맹점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수도권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죠. 뜨돈 브랜드를 보면요, 사실 특별할 게 없어요. 평범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펌비어킹도 그렇지만 오래가는 브랜드를 보면요, 의외로 평범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다만 그 평범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를 끝까지 지켜가는 브랜드만이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뜨돈에서 지켜가는 본질은 음식의 맛인데요. 저는 모든 프랜차이즈 중에서 뜨돈이 가장 맛있는 편인 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번거로운 작업을 감수하면서 맛을 지켜가는 거죠. 돈가스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위는 하남돼지집입니다. 하남돼지집은 제가 순위에 넣을지 말지 고민을 좀 했어요. 최근에 갑질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가맹점의 필수 품목을 강제했는데 한 가맹점이 이에 반발하자 고기 납품을 중단하고 결국 폐점까지 시킨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갑질로 보고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하남돼지집 본사는 지금 억울하다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예요. 글쎄요,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치명적이긴 한데요. 본사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꾸준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콘텐츠를 하면서 한한돼지집을 빼고 얘기하면 너무 섭섭하죠. 그만큼 한한돼지집은 꾸준한 브랜드의 대명사인데요. 고깃집 프랜차이즈도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유행한 고깃집만 봐도 몇 개인지 몰라요. 프리미엄 고깃집부터 시작해서 무한리필 고깃집, 초저가 고깃집, 뷔페형 고깃집, 9,800원 한우까지. 요즘에 고깃집 유행하는 거 보면요, 1년 이상 가는 것도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와중에 한한돼지집은 10년 이상 꾸준한 폼을 유지하고 있죠. 저는 한한돼지집 가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초벌실인데요. 저기에서 고기 굽는 직원은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 보면요, 와 맛있겠다 이렇게 군침 돌게 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초벌에서 나온 고기를 두툼하게 썰어서 불판 위에 올려주면 이게 또 식욕을 그렇게 자극하더라고요. 사실 고깃집 프랜차이즈는 매장이 한 100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고기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퀄리티가 흔들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한한돼지집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에서 고기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인지 한남돼지집은 170개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고기 퀄리티가 꾸준한 편인데요. 한남돼지집을 보면 좋은 고기를 직원분들이 열심히 구워주시다 보니까요, 어느 지점에 가도 육즙이 풍부한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위는 이삭토스트입니다. 이삭토스트는 그 특유의 달콤한 소스가 인기잖아요. 그리고 가성비도 좋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대학생들이 더욱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삭토스트를 사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삭토스트는 정말 오래된 브랜드예요. 무려 1995년에 시작된 브랜드인데요. 이삭토스트의 김학용 대표는 당시에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주대 앞에 3평짜리 작은 토스트 가게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가게에서 장사가 엄청 잘 되다 보니까 가맹점을 내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사정이 절박한 분들에게 가맹점을 하나 둘 내주기 시작하면서 2003년엔 가맹점이 50개가 넘어가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꾸준한 폼을 유지하는 브랜드가 됐어요. 최근 10년간 실적을 봐도요, 매장 수 800개에서 900개 정도로 꾸준한데요. 가맹점 수보다 더 놀라운 건 가맹점당 월 평균 매출입니다. 심지어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 월 매출이 거의 2배나 올랐습니다. 정말 꾸준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브랜드 같아요. 하지만 이삭토스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객단가가 너무 낮다는 점 때문에 일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요. 게다가 요즘에 메뉴가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일이 더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삭토스트가 예전에는 햄이랑 치즈, 양배추 정도 넣으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토핑으로 치킨도 넣고 해시브라운도 넣고 갈비도 넣고 빵은 프렌치 토스트 빵까지 추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배달하면은 거의 안 남는 거 아시잖아요. 이삭토스트는 그래도 포장이 더 많은 편이지만 배달도 꽤 많은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이 힘든 것 치고는 많이 안 남는다. 솔직히 큰돈 벌기는 어려운 아이템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토스트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좀 명확한 편인데요. 내가 사업적인 목표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진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창업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10년 이상 꾸준한 프랜차이즈 탑4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놀랐던 게 소개해드릴 브랜드가 몇 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0,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꾸준한 브랜드가 이렇게 없었나 싶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가 오래가기가 참 어렵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